일본 전역이 경악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이 서울 옥탑방에서 사는 영상이 공개되자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같은 여성이 올린 영상 하나가 일본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옥탑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사오리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25년을 살아온 평범한 여성이었죠. 대학에서 방송학을 전공하고 지역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엔 동료들과 이자카야에서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제 하루는 정말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알람과 함께 일어나서 7시 10분까지 세면을 마치고 7시 15분에는 항상 같은 브랜드의 식빵 2조각에 버터를 발라 먹으며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어요. 7시 45분에 집을 나서서 8시 20분 지하철을 타고 정확히 8시 50분에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정해진 식당에서 정해진 메뉴를 먹었고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저녁 8시에는 집에 도착했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 남바나 신사이바시에서 쇼핑을 하거나 우메다의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죠. 어떤 연예인이 결혼했다든지, 어떤 드라마가 재밌다든지, 어떤 브랜드가 세일을 한다든지. 그런 대화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갈증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지 않나? 2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일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고 늘 안전하고 편안한 길만 걸어왔거든요. 대학도 오사카에서 나고 자란 제가 당연히 갈 만한 곳이었고 직장도 부모님이 안정적이라며 추천해 주신 곳이었어요. 연애도 대학 동창이나 직장 동료들과만 해봤고 그마저도 길게 이어지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항상 비슷한 주제들의 반복이었어요. 누구는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다. 누구는 어떤 화장품을 샀다. 누구는 어떤 여행을 갔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재밌었지만 뭔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저는 좀 더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있었어요. 2023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항상 마음이 설렜는데 그 해는 왠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때 마침 회사에서 한국 드라마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일본 언론에서 한국을 다룰 때도 주로 정치적 이슈나 역사 문제 같은 무거운 주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꽤 제한적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일본보다 뒤처져 있고 문화적으로도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 자료를 조사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드라마의 완성도도 높았고 스토리텔링도 정말 뛰어났거든요. 특히 가족 간의 사랑이나 인간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일본과는 다르면서도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그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취미로 중국어를 배운다고 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 활동에도 좋고 시야도 넓어진다고 추천해줬거든요. 그때 문득 한국어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어와 문법이 비슷하다고 들었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한국어 학습 앱을 설치하고 처음 몇 주간은 혼자서 기초 문법과 단어를 익혔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부터 시작했죠.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동시에 재미있었어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아보라는 추천을 받게 되었어요.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 원어민과 대화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앱을 찾아보다가 한 언어 교환 앱에서 프로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간단하게만 썼어요. 일본어를 가르쳐드리는 대신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표면적인 평화 아래에는 묘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25년간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저도 모르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안정적인 삶을 부러워했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60년을 더 살면 어떻게 될까? 지금과 똑같은 하루의 반복일까? 특히 연애에서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비슷한 타입이었어요. 같은 대학 출신이거나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대화 주제도 늘 뻔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예측 가능했죠. 결혼하면 오사카 근처에 작은 집을 사고 아이 둘 낳고 주말에는 쇼핑몰 가고 연말에는 온천 여행 가고. 그런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특별함이나 설렘이 없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는 좋았지만 매일 비슷한 뉴스를 읽고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점점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시청자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해진 스크립트를 읽는 기계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가족들도 제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적당한 수입, 건강한 몸까지 갖춘 상황에서 뭘 더 바라냐는 시기였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사오리는 정말 복이 많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운데라고 하셨고 아버지도 안정이 최고야. 너무 욕심부리지 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다야? 이게 내가 꿈꿔왔던 삶이야? 더 넓은 세상은 없는 거야? 그런 질문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오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살면 되잖아라는 반응만 돌아왔죠. 그러던 중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어로 된 드라마나 음악을 들을 때면 일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제게는 정말 신선했습니다. 언어 교환 앱에서 프로필을 만들고 나서도 한동안 망설였어요. 정말 모르는 외국인과 대화할 용기가 날까? 혹시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이야기하면 어떨까? 그들의 삶은 어떨까? 그런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오후 7시경 제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언어 교환 앱에서 누군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였죠. 설레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어봤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언어 교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답장 부탁드려요 라는 정중한 메시지였어요.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서울에 살고 있는 28세 남성으로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단정하고 진솔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취미는 독서와 영화 감상, 그리고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써 있었죠. 특히 일본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조화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참 망설였어요. 정말 답장을 해야 할까?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메시지 내용이 너무 정중하고 진지해서 나쁜 의도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했던 바로 그 기회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오리입니다.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이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언어 교환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화상통화로 이야기해 볼까요? 정말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보내고 나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느낌이었거든요. 놀랍게도 민준 씨는 금방 답장을 했어요. 와, 정말 감사해요. 내일 저녁 8시쯤 괜찮으실까요? 처음이라 서로 어색할 수 있지만 편하게 대화해요. 저도 일본어가 서툴러서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이 메시지에서 그의 배려심과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정말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서로 언어가 서툴 텐데 대화가 잘 될까? 혹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후부터는 완전히 집중이 안 되었어요. 방송 진행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게 되었고, 화상통화를 위해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배경으로 할지까지 신경이 쓰였어요. 동료들이 사오리, 오늘 뭔가 들떠 보이네라고 할 정도였어요. 퇴근 후 집에 와서는 한국어 기초 회화집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자기소개는 어떻게 하지? 취미는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지만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까 너무 긴장되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민준 씨의 화상통화 요청이 떴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시작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의 첫인사 안녕하세요, 사오리 씨. 는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화상통화는 정말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주고받았는데 그마저도 발음이 서툴러서 몇 번씩 다시 말해야 했거든요. 민준 씨는 안녕하세요, 사오리 씨? 라며 제 이름 발음을 확신하지 못했고 저도 안녕하세요, 민준 씨? 라며 똑같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이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서로 틀려도 웃으며 넘어가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영어나 몸짓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민준 씨는 정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뭔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틀려도 거의 맞아요. 조금만 더 라며 격려해 주었어요. 그날 30분 통화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는 정말 기초적인 것들이었어요. 서로의 이름, 나이, 직업, 취미 정도. 하지만 그 짧은 대화에서도 민준 씨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정말 정중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말을 더듬거릴 때도 절대 재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은 충분해요 라며 여유를 보였어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30분 통화를 준비하기 위해 1시간씩 미리 공부해야 했거든요. 오늘은 뭘 이야기할까?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 그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통화에 임했어요. 민준 씨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가끔 메모를 보면서 일본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의 언어 실력이 늘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로에게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민준 씨의 말투나 표정, 몸짓들이 점점 친숙해졌고 저도 그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민준 씨가 한국의 치킨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에 치킨을 시켜 먹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일본의 벚꽃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단순히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삶의 덧없음을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정서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준 씨는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와, 정말 깊이 있는 문화네요. 일본인들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반응했어요.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점점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민준 씨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웃집에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면 꼭 옆집에도 나눠줘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따뜻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다했어요. 친구들에게 한국인과 언어 교환을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한국 남자랑 괜찮아?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유키라는 친구는 한국 남자들은 성격이 좀 급하다고 들었는데 조심해라고 걱정을 표하기도 했어요. 가족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어머니는 언어 공부하는 건 좋지만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말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외국 남자들은 일본 남자들과 다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기분이 상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갖고 있는지도 느꼈어요. 2달 정도 지나면서 저와 민준 씨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언어 교환을 넘어서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나누는 사이가 된 거죠. 매일 저녁 화상통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위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오리가 요즘 뭔가 달라졌네. 훨씬 밝아 보여라는 말을 들었고 친구들도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라며 계속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다고만 대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그 한국 사람과 얼마나 자주 이야기해? 혹시 그 사람한테 특별한 감정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정말 그냥 언어 교환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가장 직접적인 충돌은 유키와의 대화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유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오리, 솔직히 말해. 너 그 한국 남자 좋아하는 거 맞지?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야. 그냥 언어 교환일 뿐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유키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사오리, 나는 내 친구잖아. 네가 그 사람 이야기할 때 표정을 봐. 완전히 다르다고. 그런데 한국 남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일본 남자들보다 훨씬 가부장적이라고 들었는데. 유키의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민준 씨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생긴 걸까? 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유키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저는 민준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단순한 언어 교환 파트너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 있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민준 씨와 화상통화를 할 때도 이상하게 의식이 되었어요. 평소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제 감정이 티나지 않을까? 혹시 그도 저에 대해 뭔가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민준 씨도 제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사오리 씨, 오늘 좀 어색하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지만 정말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오리야, 엄마가 보기에는 네가 그 한국 사람한테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어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냥 언어 공부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항변하자 어머니는 엄마 눈에는 다 보인다. 네가 그 사람 이야기할 때 눈이 다르잖니. 그리고 요즘 한국 관련 책들도 사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너무 깊이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오리야, 아빠는 네가 외국 문화에 관심 갖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 문화가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회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며 선배. 아나운서가 사오리, 혹시 개인적인 관심사가 업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라고 은근히 지적하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는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뿐인데 왜 모두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걸까? 그런 답답함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민준 씨에 대한 제 감정이 뭔지 명확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도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민준 씨에게 솔직하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어정쩡한 상태로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2023년 7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화상통화를 연결했는데 저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준 씨,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했어요. 민준 씨도 제 진지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네, 말씀하세요 라며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언어 교환을 해왔는데 제가 민준 씨에 대해 단순히 언어 교환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고 저도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말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오리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언어 교환이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오리 씨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서로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현실적인 장벽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거리, 언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 그날 이후로 저희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서로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매일 화상통화를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서로의 감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벽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속한 환경에서의 반발이 심했어요. 친구들은 사오리, 정말 한국 남자와 연애할 생각이야? 너무 위험하지 않아? 라며 걱정했고, 가족들은 아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반대했어요. 어머니는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직장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 관련 일에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한 선배가 사오리, 너무 개인적인 관심사와 업무를 연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기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저 자신의 혼란이었어요. 정말 민준 씨에 대한 감정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일 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일본에서 25년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민준 씨와의 대화도 점점 어색해졌어요.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애매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민준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사오리 씨,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저도 답을 줄 수 없었어요. 한 달 정도 그런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었어요. 매일 연락은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피하게 되고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자연스럽고 편한 관계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었어요. 결국 저는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고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중요한 걸 포기하는 것 같은 아쉬움도 컸거든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민준 씨와 처음 화상통화했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가 처음으로 웃어주었던 순간, 서로 언어가 서툴러서 웃으며 대화했던 순간, 한국 문화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주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너무 소중했는데 정말 이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낮에는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방송 진행을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과 만나서도 즐겁지 않았어요.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민준 씨와의 대화가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가장 힘든 건 민준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연락을 끊을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주변 반대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민준 씨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고민하던 중 민준 씨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사오리 씨, 요즘 연락이 뜸하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통화할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화상통화에서 저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준 씨, 죄송해요. 사실 요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 관계를 반대하고 있어서 많이 힘들어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직장에서도 모두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아요.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오리 씨 마음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친구들이 일본 여자와 뭘 그렇게 진지하게 만나냐고 하고 가족들도 문화가 다른 사람과는 어려울 거다라고 걱정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민준 씨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처한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양쪽 모두에서 반대가 심하다면 정말 이 관계에 희망이 있을까? 그날 통화 후 며칠간 저희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 며칠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자동으로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허전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정리하길 잘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전혀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만 커져갔어요. 한국어 공부도 재미없어졌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도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민준 씨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어요. 사오리 씨, 일주일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지만 저는 사오리 씨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쉽게 얻어지지 않잖아요. 사오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민준 씨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그와의 관계가 소중했는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주변의 반대 때문에 포기하려 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전혀 그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여전했어요. 정말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거리도 멀고 문화도 다르고 주변의 반대도 심한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민준 씨의 메시지에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정말 이 관계에 희망이 있는 건지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민준 씨 없는 일주일이 정말 힘들었고 그가 다시 연락했을 때 느낀 기쁨이 진짜였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어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회사 선배인 타나카 씨였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아나운서로 평소에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날따라 제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였나 봐요. 사오리,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타나카 씨가 방송 끝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대답하려 했는데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답답함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결국 저는 타나카 씨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인과의 언어 교환으로 시작된 관계, 서로에 대한 감정, 그리고 주변의 반대와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말하면서도 혹시 타나카 씨도 다른 사람들처럼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타나카 씨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오리,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지금의 아내가 당시에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거든. 주변에서 모두 반대했지만 결국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어. 타나카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가족들도 반대했고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은 통했어.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의지가 있는지야.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만 했는데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제가 여전히 걱정스럽다고 하자 타나카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오리, 요즘 세상에 거리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는 거리야. 그리고 문화가 다르다는 건 오히려 서로에게 배울 게 더 많다는 뜻이야. 내가 보기에는 네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밝아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민준 씨를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배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매일이 설레고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타나카 씨는 또 다른 조언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오리, 다른 사람들의 반대는 대부분 무지에서 나오는 거야.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만 갖고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타나카 씨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너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제 인생인데 왜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반성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대학 동기인 미유키였어요. 미유키는 이미 결혼해서 도쿄에 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오사카에 놀러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미유키에게도 제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녀의 반응도 의외였어요. 사오리, 왜 그렇게 고민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남편 만나기 전에 여러 사람들과 만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였어. 국적이 뭐 그렇게 중요해? 미유키의 시원시원한 반응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미유키는 가족들은 처음에는 반대할 수도 있지. 하지만 네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이해할 거야. 부모님들도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미유키는 또 실용적인 조언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사오리, 요즘에는 국제결혼이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야. 내 주변에도 외국인과 결혼한 친구들 꽤 있어.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잘 살고 있어.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야. 그날 밤 미유키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타나카 씨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었어요. 사오리,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건 대부분 하지 않은 일들이야. 했던 일들은 설사 실패하더라도 경험이 되지만 하지 않은 일들은 평생 아쉬움으로 남아. 네가 정말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겠어? 그 질문에 저는 명확하게 답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어요. 민준 씨는 제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그 없이는 제 인생이 너무 공허할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타나카 씨와 미유키의 조언을 듣고 나니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주변의 반대 때문에 제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준 씨, 일주일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지만 저도 민준 씨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민준 씨의 답장은 정말 빨랐어요. 사오리 씨, 정말 감사해요.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 진지하게 계획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메시지에서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정말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언어 교환과 가벼운 일상 이야기만 나눴는데 이제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로 했거든요. 민준 씨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부모님은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여동생은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오리 씨에게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신다는 말을 전해주었어요. 저도 제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은행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주부시라고 했어요. 두 분 다 보수적인 성향이시지만 결국에는 제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준 씨는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일에 대해서도 책임감이 강했어요. 저 역시 안정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사오리 씨, 혹시 한국에 놀러 오실 생각 없으세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한국을 직접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한국에 간다는 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민준 씨와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동안 화면으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고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조금 불안해서 짧게 2박 3일 정도로 계획해봐요. 제 대답에 민준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와, 정말요? 그러면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릴게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저는 정말 설렜어요. 동시에 걱정도 많았죠.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혹시 실제로 만나면 화면에서 본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할지 그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국에 짧은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고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물론 민준 씨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혼자 가는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라며 걱정하셨고, 아버지는 그 한국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지?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예요. 한국도 구경하고 싶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확고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25살이에요. 제 인생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두 분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이번 여행은 꼭 가고 싶어요. 결국 조건부로 허락을 받았어요. 매일 연락하기,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기, 그리고 3일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기. 그런 약속을 하고 한국 여행을 허락받았어요. 민준 씨에게 여행이 확정되었다고 연락하니 정말 기뻐했어요. 사오리 씨, 정말 감사해요. 한국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오리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겠어요. 그는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었어요. 숙소는 명동의 깨끗한 호텔로 잡아주었고 가고 싶은 곳들을 미리 물어보고 일정을 짜주었어요. 공항 마중부터 시작해서 관광, 식사까지 모든 걸 준비해 주었어요.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민준 씨를 실제로 만나게 된다는 설렘과 동시에 혹시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2023년 9월 15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짧은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긴장해서 영화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준 씨가 마중을 나와 있다고 했는데 과연 화면에서 본 것과 같은 사람일까? 혹시 실제로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도착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저 멀리서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민준 씨가 보였어요.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키도 크고 실제로는 더 잘생겨 보였어요. 저를 발견한 민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사오리 씨, 정말 와주셨네요. 비행기 안에서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민준 씨의 첫 인사는 정말 따뜻했어요. 실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화상통화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민준 씨, 드디어 만났네요. 실제로 보니까 화면에서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민준 씨가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사오리 씨도 정말 예쁘세요. 사진보다 훨씬 더 예뻐요 라고 대답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보이는 풍경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높은 아파트들, 넓은 도로, 그리고 한강.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보니까 꿈만 같았어요. 민준 씨는 계속해서 저기가 63빌딩이에요. 저기가 남산타워고요 라며 설명해 주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첫 번째 데이트가 시작되었어요. 민준 씨가 명동으로 데리고 가주었는데 정말 사람이 많고 활기찬 곳이었어요. 일본의 시부야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사오리 씨, 배고프시죠? 한국 음식 중에 뭘 가장 먹어보고 싶으세요? 민준 씨가 물어보니까 저는 김치찌개요. 민준 씨가 항상 이야기해줘서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준 씨가 데리고 간 식당은 정말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 같았어요. 관광지 근처였는데도 일본인 관광객은 거의 없었고 한국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 집이에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라며 민준 씨가 자신 있게 추천해 주었어요. 실제로 먹어본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일본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좀 매웠지만 먹을수록 중독성이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니까 민준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사오리 씨가 좋아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입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거든요. 그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 음식에 적응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했던 것 같았어요. 식사 후에는 명동거리를 걸으며 쇼핑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어요. 민준 씨는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든 함께 가주었고 사고 싶어 하는 것도 함께 골라주었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을 살 때는 이 브랜드가 좋아요. 이 제품은 일본에서도 인기 있죠? 라며 정말 세심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저녁에는 한강에 데리고 가주었어요. 한강공원에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야경을 보는 건 정말 로맨틱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데이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분위기의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오리 씨, 한국은 어떠세요? 실제로 와보니까 어때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무엇보다 민준 씨가 있어서 더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민준 씨가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오리 씨가 한국을 좋아해 주니까 정말 기뻐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곳들을 보여드릴래요. 둘째 날에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보는 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경복궁의 웅장함과 한옥의 아름다움은 일본의 전통 건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도 정말 아름답네요. 일본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독특함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민준 씨가 그렇죠?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정말 깊이가 있어요. 사오리 씨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정말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점심에는 한정식을 먹어봤는데 정말 다양한 반찬들이 나와서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종류를 한 번에 먹는 게 한국 문화군요. 제가 신기해하니까 민준 씨가 네,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맛을 함께 즐기는 걸 좋아해요 라며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홍대에 가서 한국의 젊은 문화도 경험해봤어요. 클럽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거리 공연을 보고 젊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젊은이들 정말 에너지가 넘치네요 라고 하니까 사오리 씨도 충분히 젊고 에너지 넘치잖아요 라며 민준 씨가 웃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오리 씨,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긴장되었지만 이왕 온 김에 한국의 가족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민준 씨 부모님과의 만남은 정말 떨리는 일이었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는 일본보다 더 격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민준 씨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른께 두 손으로 인사드리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민준 씨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는데 일본의 아파트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정말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민준 씨의 어머니가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어머니, 사오리 씨예요 라고 민준 씨가 소개해주자 어머니가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예쁘네요. 일본에서 멀리 와줘서 고마워요. 어머니의 첫인사가 정말 따뜻했어요. 일본어도 조금 하실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조금 무뚝뚝하셨지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일본에서 온 거 환영해요. 민준이가 항상 사오리 씨 이야기를 해서 궁금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민준 씨가 집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점심은 정말 푸짐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그리고 김치까지. 정말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어요. 일본 음식과 많이 다르죠? 입에 맞을까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길래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식사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머니가 정말 많은 것들을 궁금해 하셨어요.
일본의 생활은 어떤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한국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건지. 그런 질문들에 하나하나 대답해드렸어요. 그런데 식사 중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아버지가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오리 씨, 혹시 민준이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정말 진지한 관계라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솔직히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오리 씨는 정말 좋은 아이 같은데 국제 결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그리고 민준이는 아직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민준 씨도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어머니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후였어요. 아버지도 계속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준이는 아직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수준이고 집도 없어요. 사오리 씨는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여기 와서 살기에는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덤벼든 건 아닐까?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의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민준이한테는 한국에서 소개받을 만한 좋은 여자애가 있어요. 같은 회사 동료의 동생인데 정말 괜찮은 아이거든요. 나는 민준이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민준 씨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오리 씨한테 실례해요 라고 했지만 이미 상처는 받은 후였어요. 어머니는 계속하셨어요.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요. 사오리 씨도 일본에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그동안 느꼈던 따뜻함과 설렘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정말 제가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민준 씨 부모님의 걱정이 맞는 건 아닐까? 민준 씨가 계속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어요. 저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나 봐요. 시간을 내서 만나주셔서 감사했어요 라고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준 씨가 사오리 씨, 잠깐요 라며 말리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벽들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닐까? 그날 밤 민준 씨가 계속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상태에서는 그와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다음날 비행기로 일본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호텔 방에서 혼자 울면서 모든 걸 다시 생각해봤어요. 민준 씨 부모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에 와서 살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민준 씨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어요. 사오리 씨,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오리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내일 공항 가기 전에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메시지를 보고 더 눈물이 났어요. 민준 씨도 분명 힘들 텐데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 가는 길에 민준 씨와 만나기로 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민준 씨는 하룻밤 사이에 많이 지쳐 보였어요. 아마 저만큼이나 고민했던 것 같았어요. 사오리 씨,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부모님께 따로 말씀드렸어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다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난 이틀간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어제 하루 때문에 모두 흐려진 것 같았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발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민준 씨, 이번 여행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오리 씨,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 씨의 마지막 말에 저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요 라고 대답하고 출발 게이트로 들어갔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인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오사카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때? 한국은 어땠어? 어머니가 물어보셨지만 저는 좋았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부터 며칠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민준 씨에게서 계속 메시지가 왔지만 답장하기가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회사에서 타나카 씨가 제 상황을 눈치채고 다시 조언해 주셨어요. 사오리, 한국 다녀온 후로 표정이 안 좋네. 뭔가 일이 있었나? 저는 타나카 씨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상대방 부모님도 걱정되는 게 당연하고. 하지만 사오리, 중요한 건 너와 그 사람의 마음이야. 다른 사람들의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야. 타나카 씨의 말을 듣고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어요. 민준 씨에게 정말 솔직한 마음을 전하기로. 그동안 현실적인 어려움들만 생각했는데 정작 제 마음은 어떤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 씨,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준 씨는 네, 말씀하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말씀 듣고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민준 씨 없는 일상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어려움보다는 민준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요.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오리 씨, 정말 감사해요. 저도 그동안 많이 고민했는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오리 씨와 함께 이겨내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쉽지 않겠지만 서로 포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가장 큰 결정은 민준 씨가 한번 일본에 와보는 것이었어요. 제 부모님도 만나고 제가 살고 있는 환경도 보고 그래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해보자는 거였어요. 사오리 씨, 저도 일본에 가서 사오리 씨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오리 씨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도 보고 싶고요. 민준 씨의 제안에 저도 동의했어요. 그것이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서로의 환경을 이해하고 양쪽 부모님께 정식으로 관계를 인정받기로 한 거죠.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진지하게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였어요. 민준 씨의 일본 방문은 정말 신중하게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만남이었거든요.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만난 그분이 일본에 오고 싶어 해요. 저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어요. 사오리야, 아직 그렇게 진지할 때가 아니지 않나? 너희는 아직 서로를 충분히 알지도 못하잖니?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도 한국에 다녀온 후로 표정이 안 좋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며 걱정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민준 씨 부모님의 걱정,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제 마음까지. 부모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주셨어요. 그래, 상대방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 많지. 하지만 사오리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만나보자. 직접 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아버지가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민준 씨는 2023년 11월에 일본에 왔어요.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정말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공항에서 민준 씨를 마중 나갔을 때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정말 반가웠어요. 사오리 씨, 일본에 와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민준 씨의 첫 인상이었어요. 오사카 시내를 구경시켜주면서 제가 자란 환경을 보여줬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 자주 가던 카페, 친구들과 만나던 장소들까지.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민준 씨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왔더라고요. 한국의 전통차와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고 일본어도 미리 연습해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오리 씨의 남자친구 민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며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에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어머,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시네요? 언제 배우셨어요? 어머니가 신기해하시자 사오리 씨를 만나면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민준 씨의 모습이 정말 진솔해 보였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조금 경직된 표정이셨지만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같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일과 인생관에 대한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셨어요. 민준 씨가 준비해온 한국 음식도 큰 역할을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 한국의 전통차를 우려드리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나눕니다. 라고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둘째 날에는 제가 일하는 방송국도 보여줬어요. 민준 씨가 제 직장 환경을 보고 사오리 씨가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군요.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곳이네요. 라며 감탄했어요. 동료들도 민준 씨를 만나보고는 정말 예의 바르고 진실한 사람 같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셋째 날 저녁이었어요. 민준 씨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사오리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지고 사오리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어요. 만약 사오리 씨가 한국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제가 일본에서 일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오리 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어요. 보통은 여자가 남자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준 씨가 자신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 거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아버지가 물어보시자 어려워도 사오리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민준 씨가 돌아간 후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사오리야, 그 사람 정말 진실한 것 같다.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져.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아버지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직접 만나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 같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오리야, 정말 확신하니? 한국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면 그 사람이 일본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아버지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확신해요.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민준 씨를 배웅하면서 부모님께서 직접 인사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준 씨, 이번에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어머니의 말씀에 민준 씨가 깊이 인사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사오리 씨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부모님께서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셨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둘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환경을 이해하고 양쪽 가족의 승인도 받았으니까요. 2024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들이었지만 서로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민준 씨의 일본 방문 이후 제 주변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부모님이 이제는 오히려 저희 관계를 응원해 주시게 되었거든요. 사오리야, 민준 씨한테서 연락 왔어?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물어보시곤 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민준 씨가 좋아할 만한 일본 음식은 뭐가 있을까?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해봐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오면 꼭 저를 불러서 이거 봐. 한국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라며 이야기해 주시곤 했어요. 특히 한국의 IT 기술이나 경제 발전 관련 뉴스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직장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타나카 씨는 사오리,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 역시 사랑의 힘이야 라며 놀리기도 했고 다른 동료들도 사오리의 국제적인 로맨스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아요. 한국 음식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깊이가 있어요. 같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방송국으로 사오리 아나운서의 한국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요. 덕분에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라는 메일들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친구들의 반응은 좀 다양했어요. 유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반대했었지만 민준 씨를 직접 만나보고는 사오리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나도 부러워라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오리 정말 한국에 가서 살 생각이야? 일본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라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살기 좋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 나는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라고 대답했어요. SNS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모습이나 한국 문화 체험하는 사진들을 올리면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사오리 언니 덕분에 나도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국제연애. 너무 로맨틱해요 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국제연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같은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런 관심을 보고 저는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사오리의 한일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과 느낌들을 솔직하게 써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친구들만 보라고 만든 건데 입소문을 타면서 구독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포스팅은 한국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다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당황스러웠던 순간들과 그 이후의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썼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너무 공감돼요. 사오리 씨 용기에 박수를 보내요. 덕분에 국제 연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요. 같은 댓글들을 보면서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민준 씨와 매일 화상통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간 거죠.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복잡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변화를 본 주변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사오리, 진짜 한국어 실력이 늘었네.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믿겠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사오리의 한국어 실력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민준 씨도 일본어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 부모님과도 직접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관계가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2024년 봄이 되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지, 언제 결혼식을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들이었지만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운영하던 블로그가 점점 유명해지면서 일본 내 여러 매체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지역 잡지사였어요. 사오리 씨의 국제연애 이야기를 저희 잡지에 연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국제연애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재를 시작하고 나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매주 연재되는 글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국 남자친구가 있는데 부모님 반대 때문에 고민이에요. 사오리 씨 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같은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국제 연애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솔직하게 글을 쓰려고 노력했어요. 몇 달 후에는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도쿄의 한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요즘 국제 연애, 특히 한일 커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사오리 씨의 진솔한 경험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을 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민준 씨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사오리 씨,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라며 조언을 해주었고요. 책이 출간된 후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첫 주에 베스트셀러 차트에 올랐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는데 현실적인 조언과 진솔한 경험담이 너무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NHK에서 했던 것이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의 국제적 시각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진행자가 사오리 씨 같은 분들이 일본 사회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송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 방송국에도 사오리 아나운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니라며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가 메인 진행자로 발탁되기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도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준 씨가 사오리 씨 책이 한국에도 번역 출간된대요. 한국 사람들도 정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라고 알려줬어요. 한국 인터넷에서도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오리 씨 같은 분이 출연해서 일본 문화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제안이었어요. 그 제안을 받고 민준 씨와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사오리 씨,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사오리 씨를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 씨의 격려에 용기를 내서 출연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 방송 출연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한국 시청자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떨렸거든요. 하지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고 민준 씨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방송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한국 인터넷에는 일본 여자가 한국어를 이렇게 잘해?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사람 같다, 민준 씨. 정말 부럽다 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 방송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국의 여러 기업에서 광고 모델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고 한국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제 이야기를 보고 실제로 국제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오리 씨 덕분에 용기를 내서 외국인 남자친구에게 고백했어요. 부모님 반대가 있었지만 사오리 씨 책을 보여드리고 설득했어요. 같은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민준 씨도 한국에서 유명해졌어요. 사오리 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지면서 한국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국제 연애하는 한국 남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야기들을 들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가 양국에서 화제가 되면서 한일 문화 교류에도 작은 기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책을 읽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일본 사람들이 많아졌고 반대로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저는 1년 전의 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민준 씨를 만났다는 것 이상으로 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 믿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2024년 봄,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결정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한국에서 살기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희가 함께 이겨온 어려움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닥칠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일본에서의 일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방송국에서 5년간 일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까 동료들이 정말 많이 놀랐어요. 사오리, 정말 확신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라며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타나카 씨는 끝까지 응원해 주셨어요. 사오리, 젊을 때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럽다. 나이가 들면 후회하는 건 대부분 하지 않은 일들이야.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든든했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민준 씨를 인정해 주신다고 해도 딸이 멀리 떠나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가야겠니? 일본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가 가장 행복해해요. 물론 멀어지겠지만 요즘에는 화상통화도 있고 비행기로 2시간이면 올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설득하고 나서야 부모님도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어요. 민준 씨가 많이 도와줬지만 제가 스스로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가장 걱정되었던 건 한국에서의 일자리였어요. 일본에서 아나운서로 일한 경험이 있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운 좋게도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일본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자 자리를 제안해줬어요. 사오리 씨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서 일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일본에 대한 이해도 깊으시고 한국어도 유창하시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면접에서 들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2024년 6월 드디어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1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온 거니까요. 민준 씨와 그의 가족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줬어요. 시어머니가 사오리야, 정말 잘 왔다. 이제 우리 딸이네라며 저를 꽉 안아주시는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1년 전에는 그렇게 걱정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환영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새로운 집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민준 씨가 신혼집으로 준비해준 곳은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옥탑방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었어요. 사오리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어요. 라며 민준 씨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동안 충분히 준비했고 무엇보다 민준 씨와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일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국에서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좋았고 동료들도 사오리 씨 덕분에 프로그램이 훨씬 재미있어졌다며 환영해줬어요. 가장 뿌듯한 건 제가 한일 문화교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문화를 소개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결혼식은 2024년 10월에 올렸어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한 번씩 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열린 결혼식에서는 민준 씨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민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사오리 씨 같은 분이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가끔은 일본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한국어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훨씬 커요. 무엇보다 민준 씨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도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평범한 일본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가끔은 꿈같이 느껴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어떤 언어로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처음 민준 씨를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없었어요. 막연한 편견과 선입견만 있었죠. 하지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문화와 나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주변의 반대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저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걱정,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까지.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서로에 대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과 일본처럼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 사이의 사랑은 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들도 많고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개인적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쌓여갈 때 그것이 결국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사랑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해주었거든요. 지금 국제 연애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언어를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져요. 두 번째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차이 자체가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한국에 관심이 생긴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기뻐요.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예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정이 많고 문화도 깊이가 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더 늘리고 싶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도 한일 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에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볼게요. 사랑은 국경을 넘나들고 진심은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그 끝에는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